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앞서 얘기한 노잉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야구 선수 중 한 명인 이치로, 세계적인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 그리고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 언뜻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노잉을 경험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노잉이라는 용어는 안도 미후유의 동일한 이름에 져서 노잉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저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앞서 얘기한 노잉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제 꿈은 인류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아 1억 엔 이상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고 싶습니다. 등번호는 51번이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고가 된 후 메이저리그로 가서 MVP를 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합에 나가게 되면 그동안 감사했던 모든 분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일본인 최초로 MVP까지 거머쥔 이치로가 초등학교 때 쓴 글이라고 합니다. 아주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성취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마치 미래의 세계적인 선수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숲, 해변의 카프카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떨까요?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던 20대의 하루키는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순간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키는 소설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야구공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던 그 순간 소설을 쓸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그 길로 원고지와 만년필을 쌓아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키는 이 같은 경험들을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 모든 걸 바꿔버렸다라고 표현하며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에피파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전설적인 명곡 예스터데이를 작곡한 일화도 꽤 유명하죠. 어느 날 꿈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어디선가 들었던 곡이 꿈에 나온 줄 알고 여러 사람들에게 곡을 들려주고 어떤 노래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자 세상에 없는 곡이라 확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기묘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크든 작든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겪은 노잉의 사례도 얘기하죠. 대학생 때 도심 속 고층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고 동시에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모습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저자는 이런 이야기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외로 자신의 주위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테면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아우라 같은 것이 보인다든지 너무나 당연히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이죠.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어떤 일이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강한 직감 같은 걸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끌리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미래로부터의 메시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통상적인 관념과는 달리 미래가 원인이 되어 현재의 내 행동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저자는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 흘러오는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말하는 노잉을 부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하되 의식하지 않는다 입니다. 지난번 살펴본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나오는 원하되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유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일부러 노잉을 일으키려 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노잉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은
이내 실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급해하거나 안달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문득 노잉이 찾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좋은 환경을 만든다 입니다. 노잉은 몸과 마음이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잘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몸이 좋지 않고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미래로부터 메시지가 오고 있어도 그것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이 거울처럼 주위 풍경을 비추듯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잔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때 노잉을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 운동을 한다 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전에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자는 인생에 있어 준비 운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필요한 감정을 쏟아내고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상처, 불안,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풀어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 훈련입니다. 먼저 내 감정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감정 상태를 높음, 보통, 낮음으로 나누고 보통 상태를 제로 지점이라 할 때 일단 내 감정 상태를 제로 지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높음은 기쁨, 사랑, 설렘, 감사, 자신감 등의 감정이고 보통은 만족, 양호, 납득 등의 상태이며 낮음은 불안, 두려움, 초조, 비관 등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제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쌓여있는 부정적 감정들을 우선 내보내야 합니다. 사람마다 적합한 방법이 다를 텐데요. 저자는 실컷 우는 행위를 통해 기분이 나아지고 평온한 감정 상태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을 통해 또 누군가는 조용한 음악 감상을 통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은 단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조급해하지 말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임을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정 상태가 제로 지점에 도달했다면 긍정적인 감정들을 조금씩 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소소한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해치우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출근 전 마음에 드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책상 정리하기, 새로운 머그잔 사기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들을 통해 긍정적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것이죠. 더불어 여러 가지를 해본 후 가장 기분이 좋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긍정적 감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감정 훈련을 3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높은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달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떨쳐냄으로써 감정을 제로 상태로 만들고 두 번째 달은 작더라도 하고 싶은 일들을 성취해 나감으로써 스스로와 신뢰를 쌓고 좋은 감정을 더해 나갑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사소한 것들이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선택을 이어나가면서 가급적 부정적 정보는 피하고 기도하기나 감사하기를 통해 고양된 감정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마치 일기를 쓰듯 매일 실천 노트를 쓰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를 떠올리는 연습입니다. 3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감정이 정리되면 일이든 인간관계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이때가 미래를 떠올리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떠올려 봅니다. 할 일, 먹을 음식, 만날 사람 등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그런 것들을 노트에 기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망상활성계라고 하여 우리의 뇌는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만을 걸러주는데 바로 이러한 작용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 미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경험하고 이룰 좋은 일들은 써보고 미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식 센서의 감도가 높아지면 이제까지 그냥 지나쳤던 작은 일들이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 방법을 통해 어느 순간 노잉을 경험하게 됐을 때 역시나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느낌이 왔을 때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일단 뭐라도 하기 시작하면 그 전에 걱정과 두려움과는 달리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차라리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감정을 유지하면서 언제 올지 모를 노잉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다 싶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바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